그런 현상도 가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가 그 모두 반환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희가 원화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역외 원화 결제 시스템을 구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러한 이제 금융 제도 전반에 미치는 환율에 특히 이제 원화의 그 위상이라든가 환율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그리고 금융 리스크와 여러 사용자의 이제 그 목적과 다 이렇게 편하게 다 그 편의를 다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진성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권영세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예, 권영수 의원입니다. 우선 우리 신 후보자님 그 지명을 축하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 중책을 맡게 됐는데 뭐 이창용 총재도 현 총재도 우리 신 후보자에 대해서 아주 뭐 칭찬을 많이 하던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게 한국 생활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이 신변 정리는 좀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그 잘 성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 이 그 뭐 비슷한 맥락에서 이 글로벌한 인맥은 굉장히 탁월해 보입니다. 뭐 여러 가지 학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일하면서 맺은 인연들이 굉장히 좋아서 이게 한국은행이 굉장히 국제적으로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점을 가지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그 우리 현 경제팀이랑 당장 일하는 데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듭니다. 지금 우리 경제팀들 그 뭐 부총리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뭐 이런 분들하고 같이 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직접 일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럼 평소에 교류하는 사이도 아니시죠, 그죠? 네. 예. 그 F4라고 아시죠, 우리? 예. 예. 들어보셨죠? 예. 그 최근에 활용도가 좀 낮은데 물론 뭐 F4 과정에서 그 정부의 그 이 목소리가 하는 쪽에 지나치게 많이 들어와서 독립성 우려도 있지만 그래도 그걸 어떻게 보십니까? 그게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어떻게 보십니까? 네, 위원님. 한국은행은 역시 통화 정책을 맡고 이제 그걸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통화 정책을 펴다 보면은 거시 경제 또 거시 건전성 문제가 제반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그러니까 경우에는 취지는 좀 협력을 할 필요는 있겠다. 뭐 이런 인식을 받아들이면 공유를 되겠죠. 인식을 같이 하고 또 예, 됐습니다. 제 질문 시간이 좀 부족해서 예. 나중에 기회를 드릴게요. 우리는 뭐 미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제를 취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 혹은 대통령실 우리 같은 경우 청와대죠. 거기하고 관계가 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미국에도 여러 연준 의장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아서 번즈 같은 경우는 닉슨하고 지나치게 가까웠던 거에다가 그 정책 판단에 실패로 해서 인플레를 잡지 못한 걸로 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걸 아마 잘 알고 계실 텐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 아까 F4 얘기했지만 사실 그 F4보다도 이 청와대의 정책 실장이 지나치게 큰 그립을 갖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청와대와 특히 하는 총재 관계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위원님. 한국은행법에 명시된 바로 그대로 통화 정책을 통해서 물가 안정을 이루는 것이 가장 큰 책무라고 물가 안정이 그래서 위해서 독립적으로 하는 게 그러나 예. 정부 전체에서 뭐 물가 안정에서 필요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재정 정책적인 부분이라든지 경제 구조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협력할 수도 그리고 있다. 한국은행의 독립은 그 책무를 이루는데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필요하다고 보겠죠. 제도 기반입니다. 예. 그래서 뭐 가병과부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우리 하는 전임 총재들을 뭐 직접 평가하는 건 좀 그러니까 미국의 저기 연준 의장들 중에서 뭐 여러 분이 계셨는데 가장 그러니까 뭐 롤 모델이 된다 그럴까? 가장 잘했다고 평가하는 분이 누굽니까? 특정 이렇게 한 분을 이렇게 지명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이제 물론 그 연준도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난관이 그 많은 그런 의장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뭐 사람이라기보다 어떤 장면에서 예, 그 예. 사람은 어떤 부분을 예. 특별히 잘했다고 보여지고 예. 어떤 부분에서는 특별히 못해서 문제가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짚을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네. 그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아서 번스하고 또 폴 볼커의 아주 좀 대조적인 그런 면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독립성 부분 이런 거를 주로 얘기를 하신 거네요. 네. 그죠? 그 후보자께서는 금융에서 AI 역할을 강조하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일반 은행에서는 금융에서는 AI가 굉장히 많이 필요할 텐데 그러면 중앙은행의 인공지능 활용은 어떤 식으로 돼야 된다고 봅니까? 네, 의원님. 그 중앙은행도 AI의 사용자의 하나로 이렇게 이제 그 AI를 사용할 수 있고 또 중앙은행의 고유의 업무인 이제 그 통화 정책을 위한 경제 전망이라든가 또 통계라든가 하는 그런 업무에 또 이렇게 아주 근데 지금 적화된 그러면은 그런 그런 모델도 업무로 있습니다. 그 후보자가 네. 생각하시는 거가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잘 그 수준에 맞춰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좀 더 발전을 시켜야 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한국은행에서 AI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진전이 있었습니다. 특히 그 데이터 보안의 어떤 제약 하에서 내부에서 한국은행의 AI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다른 중앙은행들 사이에서도 상당히 모범적인 사례라고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후보자께서 취임을 하시게 되면 뭐 특히 AI에 관심이 많으신 분으로 알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그 지난 4월 10일 며칠 전에 이창용 현 총재가 그 통방위교 마지막 기자간담회 하는 거 보셨죠? 네, 봤습니다. 예, 내용 다 보셨으리라 예, 예. 생각이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 유지 결정 자체하고 그 배경 설명과 관련해서 뭐 생각이 좀 다르시다거나 아니면 또 특별히 짚어둘 만한 부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닙니다. 그 다른 생각은 없고 그 당시에는 중동 사태가 아직도 초기여서 워낙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래서 4월 10일이면 그렇게 초기도 아니죠. 예, 그래도 이제 아직 이제 그때는 통화 이미 정책으로- 한번 휴전이 돼 있을 때지요. 예. 근데 그렇지만 이제 그 충격이 공급 충격이 기대 인플레이션이나 또 근원 물가의 상승으로 이렇게 이어진다는 어떤 그런 전제가 아직도 성립이 안 된 그런 단계여서 좀 두고 지켜보는 방향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